나갔던 그 경선 후보들이 뭐 참여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모습들은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냥 뿔뿔이에요. 이걸 결집시켰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각 당협위원장들이 누구 쪽 줄 서 있는 난 세상에 이런 당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언제는 말씀 안 하셨어요? 비속어 써도 돼? 삐 처리할게요. 그럴까요? 네. 아니, 저희 지역에서 또 대전시에서 이제 제가 시당위원장이니까 선거를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 김문수 후보의 그런 이 극우파 부정적인 것만 더 씌워져 있다가 뭐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이재명과 딱 후보와 대비되는 측면이 부각이 돼서 올라가겠지만 힘겹더라고요. 뭐냐면 후보도 늦게 결정됐죠. 알리는 것도 늦게 되고 당원들부터도 또 거기다가 우리 당부터도 아까 김영주 의원이 얘기했지만 뿔뿔이잖아요. 그죠? 선거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난 세상에 이런 당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언제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뭐 비속어 써도 돼요? 삐 처리할게요. 그럴까요? 네. 개판인 삐. 네, 진짜 다시 한번 삐. 개판인 거좀 좁았어요. 아니 후보가 결정됐으면 신윤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신윤이라도. 네. 그죠? 자기를 위해서. 근데 나는 그리고 막 재뿌리는 사람, 나는 홍준표 그 후보 같은 경우 진짜 매너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홍준표 시장. 아니 그리고 시장님 기자분들이 매너 없어. 매너. 기자분들이 막 그걸 뭐 기사화하고 막 고추장 막 된장 뿌리는 거를 어떻게 기사화합니까? 그게 기사 공익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구나 막 나갔던 그 경선 후보들이 그 뭐 참여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모습들은 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냥 뿔뿔이에요. 이걸 결집시켰으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각 당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누구 쪽 줄 서 있는 이거 저 악유처럼 붙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다. 저는 그게 여기에 있는 그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라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무슨 당인지 쫄기당들 그냥 쫄기당끼리 모여 있는 당인지 그런 자문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자기 팔 자기가 흔드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에 지금 그리고 어쨌든 그 누구 탓이다고 지금 막 하던데 난 보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연판장 돌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직위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무한 책임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책임 있다고 해야 될 입장들은 아닌데 책임이 있다고 막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또 그쪽에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아까도 누군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 저한테 왜 명확하게 얘기 못 한다고 하고 왜 의원님도 왜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세요? 뭐 무서운 게 있으세요? 나는 좀 새내기 당원이라 조심스러운 게 있죠. 유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뭘 달라요? 언론 권력이라는 걸 백그라운드로 딱 갖고 있고 TV조선이라는 그 엄청난 언론 권력을라는 걸 저는 있어도 공격당하는 일개 차장일 뿐이에요. 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진짜 새내기 당원으로서 저 삐약삐약인데 근데 하여튼 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 책임입니다라고 해야 될 수그려야 될 입장인데 그냥 뭐 서로 내 탓하고 막 서로 저기 하고 나는 후보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후보와 누가 다르다고요? 김문수 후보와 나는 다르다. 그 얘기를 선거 과정에 왜 합니까?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뭐 있어요. 그 찾아보세요. 검색하면 나와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제가 하나는 특정인을 좀 이건 칭찬하는 거니까 실명을 밝힐게요. 네. 안철수. 난 새로 재발견했어요. 비상계엄 반대. 그다음에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 의견에 찬동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랬는데 김문수 본인도 경선에 참여해서 안 됐어요. 네.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 여러 번. 그죠? 그쵸, 그런데 그렇죠. 좀 밉상이었고 좀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아예 막 끄적끄적하고 좀 뭐가 좀 저 분명치 않고 뭐요 별 크게 가는 대인 스타일이 아니고 뭐 좀 쪼잔한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유차장님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 재미는 아닌 것처럼 없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미는 없으신 분이죠. 예. 예, 근데 이번에 하는 그를 보고 딱 하고 그런 분이 어떤 이럴 때 어떤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는 분이에요. 내가 뭐 그래서 참 훌륭하다. 이분이 그러니까 정치를 지금 한 10년 했죠. 이제 깨우치는 것 같아요. 2011년부터 10년 좀 넘죠. 예. 2012년부터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아마 그전에 안철수가 떴으면 또 뒷소리하고 막 그랬을 거야. 뒷담화하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딱 해서 후보와 같이 김문수 후보를 저기를 이렇게 해서 옆에서 하고 하는 모습은 아주 훌륭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제 얘기도 있지만 제 주변에 당원들이 얘기해요. 안철수의 주변의 당원들 분들이 그렇게 당원들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안철수 의원의 그런 탄핵에 대한 찬성한 거 그걸 굉장히 비판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안철수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반감이었는데 호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례인데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선수범, 헌신 또는 뭐 자신을 버릴 줄 아는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지도자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까지 해온 타성을 요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칼을 쳐야 합니다. 내리쳐야 됩니다. 누군가 어떤 저 광야에 초인이 등장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칼을 쥐어줘서 휘둘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죠. 일정 부분.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큰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국민의힘을 진짜 해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다시 재구성하는 리폼하는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것이 여기 가고 여기 있던 것이 여기 가고 막 뒤바뀌고 버릴 건 버리고 탁탁탁 하고 새로 끼워넣을 거 끼워놓고 이렇게 해야죠. 새로 뭐 싹 허물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뭐 그 여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인력분도 인재분도 그건 뭐 그럴 저기도 에너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데서 갖다 써야 되거든요. 재활용도 하고 도저히 재활용할 수 없는 건 버리고 그리고 치워놓고 그런 것이 뭐 하나의 큰 모멘텀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뭐 혁신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정치의 모델을 바꾼다. 이런 큰 그림으로 크게 나가야 이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또 선거제도 같은 것도 양당의 기득권을 있던 거를 과감하게 부숴서 다당제를 지형으로 하는 대선거구제 같은 거 이런 걸 과감하게 넣어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할까요? 안 하죠. 민주당은 지금 소선거구제가 제일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세게 그럼 다당제를 하자는 세력이 붙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정체성하고는 다 이질적인 분들도 붙을 거예요. 연합해야죠. 그래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선거제도 그래서 한국 정치의 저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금의 저 기득권 찐득찐득한 저걸 깨부술려면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의원님 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뭐 제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텔레그램 방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중앙일보를 포함한 여러 언론들에서 이게 막 뉴스가 쫙 나면서 이게 화제가 되면서 논란도 되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이게 실명에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여쭤볼게요. 저도 잘 모르는 건데.
한기호 의원이 사선 한기호 의원이 국회의원 단체방에 이게 단체방이 전체 단체방이 있고 의원님 전체 단체방이 있고 자기네끼리끼리. 이게 21대 지금 22대잖아요. 예. 21대 의원들 단체방이 있고 20대 의원 단체방이 있고 이랬대요. 예. 예. 그러니까 20대 의원들 같이 들어온 의원들이 단체방이 있고 21대 의원 같이 들어온 단체방이 있고 좀 현재 의원들 단체방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21대에 같이 들어온 의원들 단체방에 있는데 이 방에 다른 밖에 있는 외부인이 보내준 링크를 자기가 올린 모양이죠. 예.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열심히 했다.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뭐 재발견이 됐고 뭐 미담을 쭉 올리면서 차라리 김문수 후보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로 뭐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렇게 뭐 이런 링크를 올렸대요. 그런 다음에 다시 그거를 22대 지금 현 국회의원들이 있는 방에다가 올렸대요. 올렸더니 친한계 의원들이 갑자기 의총을 열자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랬더니 원내 수석 박형수 원내 수석이 안 그래도 의총 소집을 오후에 공지하겠다. 안 그래도 내일 본회의가 있으면 의총을 하잖아요. 예, 예. 의총을 하니까 의총을 하겠다고 했더니 한기호 의원이 아니 그렇게 의총에 소극적이던 친한계 의원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십니까? 매우 신기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여기에 화가 빈정이 상했는지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화를 한기호 의원한테 엄청나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예. 사선 의원이 할 말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막 대들었나 봐요. 아니 뭐 대들었던 편 아니니까 거기에서 항의를 막 했나 보죠. 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권성동 물러나라,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부터 석고 대제해라,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늘을 넘기지 말아라, 뭐 이렇게 쭉 올라갔답니다. 자, 근데 어차피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에 사퇴를 선을 했으니 사퇴 밝혔으니까 제 궁금한 거는 한기호 의원이 다른 사람의 글을 빌려서 김문수 전 후보를 당대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그리고 또 김재원 전 후보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다가 김문수 후보 어제 운동하고 철봉하는 걸 막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일상으로 돌아왔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김문수 후보도 어저께 하단식에서 살짝 당내 민주주의 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 당대표 선출하는 상황, 비대위원장 만드는 상황 뭐 이런 게 당내 민주주의가 있느냐, 그리고 뭐 당내 후보 교체했던 그 상황 여러 가지를 다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뭐가 있느냐 이러면서 언뜻 들으면 본인이 등판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왜냐면 보세요? 대선 후보를 하면서 사실은 당내에 그렇게 뭐 조직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근데 대선 후보를 거치면서 에너지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에너지가 있는 것도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뭐 맞냐 안 맞냐, 대선에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해? 그건 이미 저기 뭐 선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양 평준화 다 하잖아요. 책임 있는 사람들 또 한동훈 대표도 비대위원장 하다가 또 대표 나왔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 나오는 거를 너는 안 된다. 왜? 어떻게 떨어진 사람이 너 나오냐? 이 얘기는 굉장히 무색해요. 무색하고, 그리고 실존적으로 제가 보기엔 에너지가 모여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기존에 그건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존에 여타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선뜻 안 가요. 그런데 김문수라는 어쨌든 뭐 나이 드시고 저기 저 정치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기존에 알려진 인물보다 안 알려졌는데 이분이 대선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또 깨끗하고 뭐 이런 것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또 정치인은 욕망이 이렇게 이글거릴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 또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나온다면 다른 경쟁하는 후보들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나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선 때. 그럼 다 나와서 경쟁이 붙는 거고 만약에 진짜 결단이 할 수만 있다면 이번 경선 나온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면 안 되죠. 이번에 경선 나왔던 사람들이요? 대통령 경선 나왔던 사람들. 그러면 당대표 괜히 뭐 이름이나 알리려고 했다든가 하여튼 어떤 목적이든 간에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경선 나온 사람들은 당에서 다 지도자급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칼날을 치지. 그런데 지금 그런데 보면 지금 다 책임을 지라고.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지금 지도부들하고 지금 선대위원장들 보고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다 책임. 왜냐하면 그 비상계엄 있었을 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네. 대표였잖아요. 정치적 책임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물러났잖아요. 아니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일단은 경선 룰 자체도 본인들을 한동훈 전 대표를 후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도부가 일부러 룰 세팅도 그렇게 했다고 그런 시각을 대선 경선이요? 예, 그렇게 예.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뭐 박상수 전 대변인이나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보고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음. 원래 4명으로 최종 라운드를 하던 걸 왜 최종을 2명으로 라운드를 올렸느냐 그것도 찬탄파 반탄파로 만들어 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면은 그렇게 공부 못한 사람이 책임 많고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시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참여를 하지 않던지 뭔가 고치던지 했어야죠. 다 끝나고 나서 그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아니 저 보니까 친윤이 다 나 도와줄 줄 알았는데 누굴 도와주더라. 그럼 나 도와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친윤이 저쪽 원래 나 도와줄 줄 알고 기대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했는데 보니까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김문수 도와줬네. 그러니까 막 배신감이 그건 개인적인 배신감이지 공적인 배신감은 아니죠. 예. 그리고 그 룰은 누가 봐도 만인이 다 흡족한 사람 없어요. 다 안 되는 사람은 불만이에요. 된 사람은 저 설사 뭐 좀 부실했어도 다 그냥 넘어가고 그래 그거는 끝난 얘기고 그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저도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 좀 저기 막 그 뭐죠?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뒤집히는 거, 막 저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경선 방식을 해서 좀 막 예측 불허도 있고 막 뒤집히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를 해서 시선을 집중하도록 내가 황의호 선관위원장한테 그 말씀도 드렸어요.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대표님 이거 미스터 트롯 그걸 모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말씀드렸는데 지역별로 가면서 막 예를 들어 충청도는 몇 표 나오고 전라도는 몇 표 나오고 경상도는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은 어떻고 막 이렇게 서울 경기는 어떻고 막 이런 게 막 뒤집혀지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냥 정했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점잖게 간 거예요. 전 후보를 8명으로 줄이고 8명으로 줄여서 4명을 줄이고 4명에서 2명 한 거. 그냥 어쩌면 모범생 같이 했어요.
제가 생각에는 황우여 위원장님답게 했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이 뭐 이렇게 그 일탈 안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좀 다이내믹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각자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 네. 예. 어쨌든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잖아요. 네. 뭐 대통령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고 당도 책임이 있고 그럼 당에 관계된 최소한 그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임은 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책임론을 제기하는 쪽이 보통 그 여러 가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측이나 이쪽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공동선대위원장 등 측의 책임론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예, 근데 하여간 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일 때 이제 그 영입 체수에서 들어와 있어서 네. 한동훈 대표한테 좀 고언을 하자면 네. 이럴 때 한동훈 대표는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 더 크게 국민들한테 공감도 주고 더 큰 지도자다, 큰 그릇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소위 친한계라는 분들이 막 무슨 일이 나면 벌떡같이 달려서 무슨 책임은 이래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력도 주류에 비하면 약하잖아요. 그럼 더 많은 세력을 이 규합을 하려면 공감을 얻어야 되고 공감을 얻으려면 대의명분에 맞고 내 것을 내놓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거는 안 놓고 뭐 그중에 다 저 어떤 뭐 노른자에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저 중에는 뭐 진짜 갑자기 낙하산으로 와서 한 분들 있잖아요. 그 본인이 자기 신분이 지금 이거 TV조선 출신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갑자기 저기 하다가 갑자기 좋은 데 가가지고 그럼 본인은 뭐 독립군이에요? 저 황무지에서 갑자기 말 타고 달리는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유 차장님. 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저 같은 저 한솥밥 먹던 TV조선 출신들이 여러 명.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TV조선이 국민의힘 무슨 인재 양성소도 아니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 TV조선도 민주당 가세요 좀. 민주당. 요새 이렇게 보니까 성향이 보면은 TV조선도 민주당하고 잘 내가 보면 진짜 언론들도 그렇고. 저는 그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정말 진짜. 누구요? 예? 누구요?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잘. 잘 모르긴 뭘 잘 몰라요. 다 모르는 척하시는 거지.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여간 이 따뜻한 양지에서 이렇게만 있는 분들이 그냥 바람이 센 바람이 가는 날카로운 밤이 있는 쪽으로 나가야 돼요. 뭐 누구 할 거 없이 그냥 뭉딱 쫙 들어서 딱딱 쫙쫙. 근데 그거는 마임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도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저도 그 단수 후보 공천 받은 사람 저도 해당되니까 저도. 아니 거기는 험지잖아요. 험지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당선되면 그냥 되는, 그러니까 공천 받으면 되는 곳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명분 삼아 좀 따뜻한 좀 더. 그 농담이고요. 하여튼 네. 어쨌든 그런 각오로 실제로 그렇게 실행이 돼야 국민의힘은 환골탈태를 한다. 예. 알겠습니다. 11시 51분이네요. 하여튼 점심때가 언제라도 이상민 의원님과의 대화는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합니다. 지금 제가 웃을 때가 아닌데 지금 진짜 저야말로 진짜 석고대줘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참 이 강펀치에 나와야 되겠다는 욕망 이거는 누를 수가 없네요.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뭐 저 욕 먹더라도 강펀치에 출연하는 그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